예, 안녕하세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랑 좀 연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집값이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상승하고 이제 그런 내용하고, 지금 특히 뭐 서울, 뭐 강남이나 이런데,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죠. 예, 한 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몇 차례 나눠서 한번 내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하고 생각이 물론 다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이런 의견도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집값 뭐 상승한 내용 관련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일단 한번 좀 살펴보고요. 예, 제가 또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섹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이제 큰 줄기를 한번 보죠. 이제 그 집값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부터 해서 뭐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일단 부동산 뭐 이렇게 대책으로 이렇게 꽉꽉 조여놨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물이 없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막 뭐 몇 억씩 오르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가격들이. 그런데 과연 이런 그 서울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서울을 좀 예를 일단 드는 거예요. 다주택자였을까요? 이 중에 일시적 2주택으로 매도할 분들은 또 없었을까요? 그리고 1주택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매물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5억 하던 게, 그냥 뭐 대책 전후로 해서 갑자기 8억으로 거래가 돼요. 그런 사례가 나오고, 그리고 뭐 10억 하던 게 뭐 대책이 나오면 갑자기 또 실제 제가 올려둔 영상 중에도 있죠. 7억 이상 올려서 이거가 거래가 됩니다. 그것도 한 건. 많아야 한두 건. 그런데 이런 건수들이 자, 언론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보도를 하죠. 이제 막 엄청나게 집값이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러면서 또 이제 그 로똘똘한 한 채니 로또 분양이니 뭐 이런 이제 프레임들이 막 또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하고 자 건설사는 흥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쪽에서 작년부터 해서 웬만한 데는 다 솔직히 강남권들은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시세 차익이 한 3억에서 6억 난다. 심지어 뭐 실제로 이런 보도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려면은 만약에 10억으로 가정했을 때 이가 불과 1, 2년 전입니다. 그냥 적어도 8억 정도에는 분양을 했었어야지 이 당시 금액으로 하면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다. 그런데 자 이 금액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 거의 13억에 이렇게 한 건 일어난 것 같고 한두 건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호가가 그렇게 돼 있다는 이제 기사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13억에 분양을 해도 성공을 하는 거죠. 집 한 채에 그냥 5억을 붙여서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났던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자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7억을 주고 매수를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상식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벌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더라도
과연 그런 분들에 의하면 오히려 거의 7억을 더 주고 얼마를 더 보려고 이런 걸 매수를 할까요? 예, 이거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 이런 건들이 이상하게 또 그 분양 전에 건설사들 이제 강남 이런데, 예, 분양 전에 꼭 한 건씩 이렇게 터져주고, 이럴 때 또 언론들에서 그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리고 그게 다 시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예,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의 모든 분들이 뭐 다주택자는 아닐 테고, 일시적 2주택으로 내놓은 분들도 있을 거고, 예, 1주택자도 있을 거고, 물론 이분들이 뭐 정책 나오자마자 나 안 팔아 이러고 싹 걷어들였을까요?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부동산에 내놓은 분들이 좀 황당한 경험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본인은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아까 이건 비유를 든 건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예, 뭐 8억에 내놨다고 칠게요. 그래 내놨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억에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10억에. 예, 본인은 8억에 내놨는데 다른 데께. 자,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이런 8억짜리 매물도 나왔는데 왜 굳이 그 매매된 그 10억짜리를 사신 분은 왜 그걸 샀을지도 일단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너도 나도 그래? 10억이야? 이제 다 이제 이걸 바꾸는 거죠. 예. 걷어들이든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 아마 제가 그게 그쵸. 파리 대책? 예. 그때 했을 때 오히려 그 계약금 있죠. 계약한 것도 그냥 그것도 뭐 내가 이제 부담하고 계약을 뭐 취소하겠다. 뭐 이런 상황들도 나온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너무 이제 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싸게 나온 매물들도 많은데 왜 굳이 그거를 2억이나 더 비싸게 그렇게 매수한 사람은 과연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책 시점에 그 서울 쪽에 난다긴다는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실거래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게 거의 이제 그런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해서 살짝 매수하는 게 아니라 몇 억씩 올려서 제가 요거는 저기 우리 그랑자이랑 저기 어디야 상하 2차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9.13 대책 시점에 7억이나 오른 금액으로 매매가 됩니다. 과연 그때 그거보다 낮은 가격들이 없었을까요? 예, 요거는 한번 그리고 나서 그게 거의 이제 거래가가 형성된 것처럼 이제 시세처럼 얘기가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일단 이 부분은 또 이 정도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제가 말하는 건 저는 황당한 계약이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뭐 7억을 더 주고 산다는 거. 제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 여기 드렸잖아요. 이거 20억을 주고 산 분은 과연 이분은 그 뒤에 이걸 얼마를 더 붙여서 팔라고 이게 34평짜리거든요. 얼마를 더 붙여서 팔라고 이렇게 샀을까요? 이것도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데는 뭐 이렇게 시세가 다 형성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제 청취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올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동요하고 그럴 부분 아니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자리로 이제 찾아옵니다. 제자리로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자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억이 오른 거에서 몇천 빠지고 예? 뭐 가끔 막 2, 3억씩 뭐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냥 예
이 주인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당혹스럽겠죠. 예. 이유를 모르니까 이렇게 실제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일부 분들은 그동안에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거 뭐 폭락농자, 그리고 절대 이거는 하락 조짐이 아니다. 또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부동산 또 전문가분들이. 아니, 근데 저는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2년 사이에 거의 10억이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1년 사이에 7억이 올랐고요. 실제 상황. 예. 그런데 요런 게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고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락세로.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간 거는 정상인가요?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것도 한 건, 두 건 이렇게 발생된 거는 이렇게 그 우리 부동산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칼럼 일부 이제 쓰시는 분들, 이게 하락세가 아니라는 게 오히려 저는 이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여기서 뭐 폭락을 한다던가 더 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땐 이런 상황으로 대비했을 때 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자리를 잡아가야지 이제 정상인 거지. 여기서 이 7억이 오른 거에서 조금 내려갔다고 이게 뭐 하락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그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일단 요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과연 누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볼까요?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예. 아무래도 그냥 집값을 하루아침에 이제 몇 억씩 뭐 상승한 보유자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갑자기 오른 거예요. 본인은 8억이 내놨는데 누군가 1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지만. 왜 본인 거는 더 싼 걸 안 사고 왜 굳이 그렇게 더 비싼 걸 사는지도 저도 의문이지만, 이런 분들도, 예. 대부분 그래요.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예, 갑자기 올랐으니까. 그리고 옆에서 한번 퉁 쳐주니까, 예, 그냥 그게 다 거래 것처럼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산 분도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이제 중과 때문에 집을 내어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이걸 내놓지 말아야죠, 계속. 근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뭐 지금도 보세요. 근데 아니, 매물은 계속 나왔어요, 매물은. 단, 금액만 그 이상하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렇게 막 누군가들이 그게 사주니까 그렇게 그 가격으로, 예, 매물이 막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 입장으로 나는 원래 8억짜리라고 생각했는데 딴 데서 다 10억에 내놓는데 본인만 8억에 내놓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또 하소연을 합니다. 저기 그 매물이 나가는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로 또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뭐 조정 대상점 뭐 이런데 또 대출 규제 때문에. 근데 여기서 효과 본 거에 대해서는, 예, 이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는 또 이제 또 대출 때문에 또 매도가 안 된다. 예, 이제 팔리지 않는다. 이런데, 자, 저는 이제 한번 반대 입장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몇 억씩 올랐는데, 만약에 그 내놓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선뜻 그게 매수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통계 데이터는 어차피 다 나오지만은, 요런 식으로 매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건들이 안 나와요. 매도 건들이. 호가만 이렇게 올라가 있지. 그 이후로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수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수가 되고 막 이렇게 나와야지 진짜, 아, 정책 때문에 집값이 환장하게 다 올라가고 이렇게 막 거래가, 근데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락장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얼마나 또 상승을 한다고 보시는 건지 예.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지만 우리 34평 아파트가 예. 여기서 또 20억에서 얼마를 또 그분들의 그런 그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얼마가 더 올라야 될까요? 여기서 오를까요? 34평 아파트가 20억짜리가 과연 그것도 몇 년 안에 예. 그걸 오히려 좀 저도 또 되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근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거래가 한 건이다, 한 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왜 얘기가 없고 그냥 한번 통통 쳐서 이게 나온 게 전체 거래가처럼 얘기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네이버 이런 데 보세요. 이런 걸 매물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대책으로도 내놓지 않는다는 것도 대책이 나오자마자 거의 시점 전후로 해서 이상하게 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황당한 매매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몇 억씩 주고 막 그냥. 그것도 한 건, 두 건, 좀 요지에 동시다발적으로. 예, 일단 여기도 이제 이 내용까지 일단 좀 참고하시고.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좀 공감하신 내용이 있으면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별도로 또 전에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